당신이 이미 알 수도 아니면 아직 모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상식을 딱 필요한 만큼만 쉽고 간단하게 알 수도 TV.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안 보도자료 기준 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이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그리고 누가 신고해야 되는지,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고 방법, 과태료 등 끝까지 봐주시면 자세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 유명한 부동산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 법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해서 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권리죠.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의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그 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내용은 바로 계약의 내용, 누구랑 계약했고 임대료가 얼마고 체결일, 잔금일은 언제인가 등등입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의 시 단위,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북 청주시 문이면은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는 시 단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충북 괴산군 괴산읍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군 단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읍이 면보다 더 큰 건데 암튼 신고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고 대상 주택의 종류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가구 등등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준주택인 고시원, 기숙사,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되고, 비주택인 공장 또는 상가의 주거공간, 판잣집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전입신고가 되는 주택은 모두 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은 30일 이상이면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시원같이 30일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이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00, 월세 35, 보증금 500에 월세 35라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얘기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럼 6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현행법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6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대상 계약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모든 신규 계약과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입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31일에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계약이다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임대사업자도 전월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이 될까요?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답변은 No!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미 90일 이내에 계약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신고를 기존대로 하실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임차인이 자신의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위해서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신고를 하시는 거가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죠. 그러니 임대사업자분들은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신고 방법입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고.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임대차 신고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시고 사이좋게 함께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원칙인데, 이거 바쁜 세상에 언제 둘이 같이 신고하고 있겠습니까? 둘이 서로 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둘이 같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사실 이게 제일로 간단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온라인 신고 방법보다 그냥 한번 주민센터 가시는 것이 가장 심플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밑에 빨간 부분, 여기에다가 관할 주소 지역을 선택하시고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지자체의 신고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구로구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후에 여기에서 신고 내역을 입력하시고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 사진 파일을 올리시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냥 계약 체결하는 날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고 관련 기타 내용을 보시면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기 전이라도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가 돼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계약서를 들고 가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만약 계약 체결을 하고 30일 이내에 내가 이사를 한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두 번 걸음 안 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고 당사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장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서 신고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과태료입니다. 만약 이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임대료 수준들을 고려해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계약 내용을 속여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한 방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틀리지 않게 신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도 기간을 위해서 2022년 5월 말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월세 신고제는 왜 하는 걸까요? 국토부의 발표 내용의 기대 효과를 보면 이 제도를 통해서 시장 정보를
정보를 투명 공개하기 때문에 거래 편의가 높아진다. 그리고 임차인은 주변 임대 정보를 확인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뭐 그렇겠죠. 자, 그럼 오늘도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신규 또는 금액 변경이 되는 갱신 계약을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 30일 이상의 모든 주택이 포함되지만 군 단위 지역은 제외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 네 번째, 집주인 또는 세입자 둘 중에 아무나 계약서를 지참을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사실 가장 편하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